세계를 감동시킨 K. K는 세계로 통한다. KNUT.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웁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는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어린이날 행사가 3년 만에 곳곳에서 열려 아이들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대학 잔디광장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나들이를 나온 어린이들로 붐빕니다. 친구들과 물총놀이를 하다가 몸이 흠뻑 젖어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트램펄린 위를 힘껏 뛰어오르고 장난스럽게 훌라후프도 돌립니다. 아이들은 캐릭터 인형과 사진도 찍고 잔디 위에 마련된 텐트에서는 한가로이 봄 햇살을 즐깁니다. 마스크도 이제 풀 수 있으니까 뭔가 답답함 같은 것도 싹 없고 편하게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랑 거의 자주 놀지도 못했는데요. 쭉 그 행사 여니까 같이 오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인근의 또 다른 대학에서는 나무에 매단 밧줄 타기가 한창입니다. 엄마 아빠가 밀고 끌어주는 짚라인과 흔들 그네를 타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습니다. 숲에서 따온 색색의 꽃과 나뭇잎으로는 애벌레 그림에 천연색을 입힙니다. 날씨가 좋아도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좋은 날씨에 이렇게 밖에서 마음껏 뛰어노니까 너무 좋네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도내 곳곳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아직은 행사가 많지 않아 일부 행사장에서는 가족 인파가 더 몰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영유아들이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가정 상황에서 아이들 양육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되고 바깥에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기회가 건강을 찾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원과 놀이공원도 오랜만에 붐비는 등 작은 새싹들은 그동안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제대로 된 어린이날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네, 어린이날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아이들 마스크를 쓴 채 친구들을 만나고 또 잦은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정서적으로나 학습 면에서 결핍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데요. 방역 조치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아이들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발달센터를 찾는 아동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단계별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착용 이후 언어에 노출되고 발달할 기회가 감소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또래와 접할 기회가 줄면서 사회성 발달은 제한됐습니다. 최소한의 인원들끼리만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로 들어갔을 때 그 낯선 상황에 대한 적응도 좀 부족한 편이고요. 실제로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의 70%가량이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신체 운동 시간과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77%로 가장 높았고 낯가림과 또래 관계 문제가 있다는 응답도 55%나 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교육 결손 해소와 정서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올해 교과 회복,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 건강 회복 등 3가지 분야로 교육 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 2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기초 문해력 교육과 AI 기반의 수업 콘텐츠 강화, 학생 주도성 지원을 위한 학습 코치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학습 종합 클리닉 거점센터에서 학습 서포터즈들을 좀 수업 내 협력 강사로 배치해서 학생들의 그 수준별 그 주도성들을 좀 발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학습 지원과 함께 심리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활 태도나 학습적인 부분이 이전이랑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은 혹시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전문가는 학급 내 설문지 작성 등으로 발달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선별해 맞춤형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민주당 노영민,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가 어린이날을 맞아 공약 대결을 벌였습니다. 노 후보는 충북은 3대 노잼 도시로 불릴 만큼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며 중부권 최대의 놀이 테마파크를 충북에 유치하고 도내 어린이집에는 친환경 무료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가족놀이공원 조성과 AI 로봇 돌봄 관리 서비스 지원, 위탁형 간편식 아침 급식 제공, 출산수당 1,000만 원 지급 등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로 우건도 전 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우 전 시장은 충주시장 경선에서 53%를 득표해 46%에 그친 맹정섭 전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장을 꺾었습니다. 이로써 우 전 시장은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조기령 현 시장과 재대결을 펼칩니다.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 선출로 6일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여야 후보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6일) 지방선거 CJB 직격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자, 세종시의 경우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의 우세한 결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텃밭이다라는 게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이 상황 속에서 후보님의 강점, 좀 필승 전략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까지는 민주당의 텃밭이었죠. 네. 그러나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선에서도 그전에는 작년에는 20-30% 차이를 벌이던 것이 한 7% 정도로 차이가 좁혀졌고요.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제가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의 텃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강점이라면 객관적으로 본다는 그런 시각과 그리고 행정 전문가라는 점이죠. 그리고 필승 전략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미래가 있는 정책으로서 시민들을 호소하는 것,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을 저희 필승 전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시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원팀으로 이제 하겠다. 이제 원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경쟁했던 성선재 예비 후보와 이제 이번 선거 대책에 대해서 좀 논의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제가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가장 먼저 성선재 후보한테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좀 미안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더니 우리 성선재 후보도 흔쾌히 원팀이 되어서 우리 같이 뛰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성선재 후보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세종시장의 뜻을 두었던 여러 후보님들을 제가 다 모시고 지금 원팀이 되어서 시장 선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종시가 출범한 지가 올해로 이제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세종시정에 대해서 뭐 교통이나 상가 공실 등등 이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오셨는데요.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준비한 공약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심각한 게 이제 교통 문제죠.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됩니다만은 저는 우선 전면적으로 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그런 체제 개편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대중교통을 위주로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전국 최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전면 무료화하겠다. 큰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무료화함으로써 우리 시민들께서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교통을 좀 소통하게 하고 그리고 에너지나 대기가스 문제도 좀 우리가 절감을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교통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도 이 규제 완화라든가 하는 걸 통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일으키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프로젝트를 제가 준비 중에 있고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종 시민분들께 최민호의 약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권도 교체되었습니다. 세종시에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종, 새로운 바람, 새로운 시대에 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세종시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꼭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최민호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혁 군수가 3선을 마치고 퇴임하는 보훈군수 선거도 치열합니다. 농업인 출신으로 군의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응선 후보와 40년 가까이 군청 공무원을 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연대를 추진하는 이태영 후보 등 3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응선 후보는 재선 군의원으로 군의장을 역임했습니다. 한농연 보은연합회장을 지낸 전문 농업인으로 여성 농업인 지원 조례나 도내 첫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 제정 등 농업인 지원에 힘써왔습니다. 김 후보는 군정에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계약 총량제를 시행해 군 발주 사업의 쏠림 현상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참여의기를 높이고 또 공정의 가치를 반드시 세워서 기회의 군등과 함께 지역 주민 모두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군정을 함께 펴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38년의 공직생활 경험을 군정에 바로 적용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정상혁 군수의 스포츠 육성 정책을 이어가고 속리산 케이블카와 비룡저수지 둘레길 조성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지역 현안인 재정 확대와 인구 증가를 위한 가칭, 기획 공모팀과 인구 정책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서마다 어떤 일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군수직을 수행한다면은 바로 무리 없이 군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태영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군수에 도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을 지낸 이 후보는 공공병원 유치와 찾아가는 물리치료 버스 등 복지 강화를 제1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정당보다는 사람을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 후보는 다음 주 무소속 군의원 후보들과 연대한 뒤 괴산과 영동 무소속 군수 후보들과의 추가 연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친다면 우리 보훈직에서도 제3지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 무소속의 돌풍이 사실 우리 군수 또 군의원 모두가 당선되는. 여야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가세한 보훈군수 선거는 공천 갈등에서 비롯된 보수 표심 분산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다수의 민원 신청이 겹칠 때면 관공서가 북새통을 이루게 됩니다. 청주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청주형 비대면 민원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민원 현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선별적 지원, 이른바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접수를 받는 청주시청 민원 창구입니다. 그런데 창구가 예상외로 한산합니다.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대략 6만 명, 이미 4만 3천여 명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에 비춰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코로나19로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접수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청주형 비대면 민원 서비스 플랫폼은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모듈 기능을 탑재해 전국 최초로 손쉽게 비대면으로 민원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청주형 회복위로금을 비롯한 7가지 민원이 모듈형 플랫폼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나 공무원이나 대면 처리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방문 접수를 안 해도 되니까 시간 절약할 수 있고, 접수를 받으면 그 자료를 다시 또 엑셀이나 이런 자료로 편집을 해서 또 지급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청주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민원 처리는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기차 보조금 신청 등 각종 민원을 이 플랫폼에 추가로 담을 예정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이 국제사회의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와 미국 유타대학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인 직지에서 구텐베르크까지가 한국 기관이 참여한 프로젝트로는 처음으로 미국 국립인문재단으로부터 7만 5천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미국 의회 도서관 등 세계 2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서양의 금속 활자본에 관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 연구가 진행됩니다.
국내 대표 바이오 산업단지인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의 용지 분양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6년 첫 분양 이후 최근 105개 기업의 용지 분양 계약이 마무리됐습니다. 오송 산단에는 현재 외국인 투자 기업 13곳을 포함해 생명공학기술 관련 기업과 정보통신연구, 물류기업 등 105곳이 분양 계약을 마치고 38곳은 준공됐습니다. 이륜차의 불법 운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의 도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1,917명, 48.9%인 937명이 교통법규 위반 우선 단속 차종으로 이륜차를 꼽았고 화물차와 택시, 승용차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단속 항목으로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과속, 무면허, 끼어들기 등을 꼽았습니다.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사건,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천시 수산면 능강 계곡에서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야영을 왔다가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한 뒤 변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낮 12시 반쯤 충주시 중앙탄면의 한 양계장에서는 용접 부주의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산란개 4만 8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낮 1시쯤에는 괴산군 사리면의 한 야산에서 입산자 실화로 보이는 산불이나 야산 0.05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